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천 용현남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두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에 앞서서 개인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이 전반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게 저는 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목의 특성상 아이들이 컨택트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교구가 많이 필요하고 특정한 장소가 필요한 과목이다 보니 아무래도 수업하시기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 사례 발표를 통해서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저희 학교에서 운영했던 용현남 시덥 챌린지 예고편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운영해왔고 그 운영의 결과 그다음에 그를 통한 저의 생각 이렇게 들려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영상 먼저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Yes, what?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학교도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처음 스포츠 클럽이나 이런 자유체육 운영 계획을 세울 때 축구, 야구, 티볼, 배구 이런 경제활동 중심으로 스포츠 클럽 활동을 구성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2월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아이들이 등교하지 못하였고 사실상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없게 돼서 급하게 운영 계획을 수정해서 어떤 도전 활동 중심의 챌린지 활동으로 이 자유체육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고요. 지금도 아이들은 실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운영이 필요했던 이유는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등교하지 못하면서 눈에 띄게 체력 저하가 눈에 보였고요. 그 다음에 비만율도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집에서 어떤 운동을 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조금 솔루션을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덥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시덥 챌린지의 의미를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SIT 중에 S는 스포츠, 그래서 운동 기능에 중점을 둔 어떤 협응성이든 근력이든 심폐지구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들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I는 interesting, 재미있는 활동에서 트릭샷이라든지 어떤 댄스, 이런 표현 활동 중심의 활동을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IT에서 T, together는 가족과 함께 또 형제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다채로운 활동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챌린지의 활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사가 챌린지 영상을 제작해서 각 학급 SNS로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SNS를 통해서 학생들은 보게 되고 2주 동안 틈틈이 연습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도 하고 또 학원 갔다 오는 틈틈이 하고 그 다음에 2주가 지나면 자신의 챌린지 영상 중 가장 좋은 기록이 나온 영상을 학급 클래스팅이나 혹은 학년 클래스팅에 업로드를 하고요. 이걸 통해서 학생들은 댓글을 달아주거나 교사도 댓글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교사는 그 학생의 기록을 엑셀 파일이나 한글 파일로 정리해서 정량화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운영한 결과를 영상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영상 과제 제시였는데요. 제가 오늘 사실 얘기하고자 하는 중점하고도 같은데요. 똑같은 내용, 똑같은 활동은 사실 인터넷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노력하고자 했던 건 좀 더 재밌게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예능 형식, 꽁트 형식이라든지 여름에는 남양 특집 형식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브이로그라든지 어떤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식을 차용해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좀 재밌고 쉽게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영상의 길이는 6분을 넘기지 않아서 학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시했던 영상들 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남양 특집으로 준비했던 고급 체험 형식의 영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학교 풍경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부끄럽지만 앵커가 되어서 진행했던 공연단 뉴스였고요. 마지막은 저희 스포츠 강사님하고 함께 했던 꽁트 형식의 약간 옆반 선생님하고 같이 시범 영상을 찍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학생 도전 활동 내용 측면인데요. 여기서 제가 사실상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를 정하는 게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제 안에서도 같은 학년 안에서도 성별 혹은 운동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운동 기능보다는 노력에 의해서 성취가 달라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서 챌린지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한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학년 클래스팅이고요. SNS에 저렇게 아이들이 물론 부모님이 도와주셨겠죠.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건 댄스 챌린지 한 영상인데 저렇게 여러 명이 협동해서 야외에서 찍은 친구도 있었고 아까 성기백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종이컵 챌린지 활동이고요. 그다음에 이 보틀 플립 활동인데 이 친구가 1분에 40개 1학년 친구인데 세우더라고요. 이건 이제 아빠랑 같이 했던 아까 종이공 던져서 종이컵에 넣기. 그다음에 아까 댄스 챌린지인데 아버지가 너무 열정적으로 쳐주셔서 초상권 동의하에 집어넣었습니다. 네, 저건 이제 쌍둥이 형제 1, 2학년 형제랑 저희 반 학생인데 저렇게 매운 옷 입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평가 및 피드백 부분인데요. 자율체육이라서 사실 교과처럼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평가나 피드백이 없다면 사실 굉장히 참여도가 떨어지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클래스팅에 영상을 올리면 의무적으로 담당 교사, 담임 교사들은 이제 댓글로 칭찬도 해주고 다른 친구들도 칭찬해줄 수 있게 독려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참여도에 따라서 지금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7가지 배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챌린지에선 빨간 배지를 얻을 수 있고 다음 챌린지에선 주황 배지 이렇게 해서 무지개 색깔 배지를 모으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각 과제에서 최우수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명예전당으로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서 링크를 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장 선생님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종이컵 챌린지 했던 명예전당 영상 보시면서 아이들 기록에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역상 잠깐 설명드리자면 교실에서 보통
정상적인 그 스테이킹 컵, 플라스틱 스테이킹 컵으로 시켜도 사실 뭐 사이클 같은 경우는 20초 넘는 경우가 허다하고, 사실 종이컵으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잘 분리가 되지 않아요. 종이컵이 이렇게 껴서. 그래서 사실은 원래 기록보다 10초 이상 더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아이들이 연습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컵으로 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이렇게 더 잘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챌린지를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1화에서 6학년까지 적용을 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학습 내용을 정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학급 혹은 학년이랑 하시면 아마 체육 교육과정과도 연계해서 하시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학년이나 학급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 코로나 시대로 오면서 이 온라인 체육교육에 대해서 사실 민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유튜브 중심의 그 시청 중심의 체육 수업이 되다 보니까 아예 그게 무슨 체육 시험이야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활동들을 아이들이 집에서 작은 활동이지만 하고 있고, 또 부모님이 촬영도 해주시고, 어떤 부모님은 같이 참여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런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육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우리 선생님이 뭔가 아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었는데요. 뭐 대단한 근력이 증가됐다거나 심폐지구력이 증가됐다거나 이런 측면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어떤 과제에 꾸준히 노력해서 도전하면서 자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제든 도전의식을 가지고 도전하고 피드백을 받고 주고받고, 이런 모습 자체가 사실 저희가 체육교육에서 지도해야 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을 잘 지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교사가 과제만 제시하고 방치한다면은 사실 이런 적절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저도 몇 번 있었는데, 그런 반이나 그런 학년의 경우에는 참여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피드백을 해준다면 아이도 학생도 학부모도 모두가 잘 참여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